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 부동산 관련 연구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유세, 그러니까 뭐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그 세율 자체가 오르고 그 다음에 또 공시가격을 또 올려서 실질적으로 또 이 보유세가 오르는 그런 상황 하에서 대안으로 이제 스웨덴처럼 보유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다가 내가 그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팔았을 때 팔아서 그런 가격 올린 거에 대한 초과 이익을 내가 받았을 때 그 이익이 실현됐을 때 그때 세금을 좀 부과하는 그런 방안이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이 아닌 정말 보유세를 강화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양도소득세를 강화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좀 구체적이고 또 수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모형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에 맞는 모형을 만들려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좀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공공 부분에서의 특혜가 이제 공공 부분이 이제 민간 부분에 이제 특혜를 주는 건데 뭐 개인에 대한 특혜도 될 수 있고 뭐 취업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공기업에서 이제 사람을 이제 뽑을 때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또는 기업한테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 특정 기업에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특혜를 준다든가 뭐 이런 이와 같은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에 주는 이 특혜가 우리 경제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우리 연구원에서 분석을 했는데 분석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아주 속 시원하게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현 정부의 잘못된 거를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 내년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총장도 얘기하는 게 이제 공정, 기회 평등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공 부분이 민간인한테 민간 부분에 어떤 취업이라든가 사업을 발주할 때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닌 능력만 바라보고 개인 또는 기업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게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이 공정의 같은 방향인데 그렇지 않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드 에코노믹 포럼 이제 여기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포럼이죠. 여기에 각국 정상들도 이제 참석하는 포럼인데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컴패티티브니스 리포터라는 그런 이제 국가별로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지수에 보면은 이 공공 부분 특혜 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은 세계 경제 포럼이 이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 이제 여러 구성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중 하나로 연줄이 있는 민간 부분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각국 공공 부분의 특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에서 공공 부분이 민간 개인하고 기업에게 어느 정도 특혜를 주는지 그 특혜를 이제 점수화해 갖고 수치화해 갖고 나타낸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7점으로 가면 갈수록 특혜가 거의 없고 점수가 낮을수록 특혜가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지수의 국가별 그 순위를 좀 살펴보면 이 지수는 이제
2011년부터 18년까지의 그 평균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국가는 총 112개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약 한 70위를 이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분해 특혜가 만연해 있다는 거죠.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제 7점 만점 중에 2.8점으로서 이제 이 1점 쪽으로 이제 가까운 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나타나는 가장 낮은 국가는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 이제 1.9점이고 그리스가 이제 2.6점으로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안 좋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좋은 게 태국 2.9점, 터키가 3.0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쪽으로 특혜가 없는 공공부문 특혜가 없는 쪽에 보면 일본이 이제 4.9점으로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이제 5.5점으로 이 그래프상에서는 이제 가장 공공부문 특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개 국가의 평균은 전체 평균은 이제 3.3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전체 평균보다도 112개 국가의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특혜가 아주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뭐 조국 사태는 등 또는 그 뭐 윤미향 사태 등 추미애 사태를 봤다시피 거기에 이제 이 공공부문에서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지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 경제 성장률은 원래 실질 GDP의 이제 변화율이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얼마큼 증가했냐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각국의 GDP, 이게 사이즈가 이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즈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체 인구수를 나눠줘서 1인당 GDP가 실제 GDP가 얼마냐 그걸 갖고 이제 국가를 비교하는 어떤 경제 성장률로 이번 분석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실질 GDP의 어느 정도 국가별 순위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18년의 평균을 봤을 때 112 국가 중에 28입니다. 그래서 돈으로는 3.7만 불의 정도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12 국가의 평균은 이제 2.3만 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변수를 앞에서 간략히 데이터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인과관계로서 공공부문 특혜가 경제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뭐 양의 영향을 미치는지 음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뭐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게 나온 게 이제 분석 결과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특혜가 1% 특혜 변화율이 전년 대비해서 특혜 변화율이 1% 포인트 감소하면 경제 성장률이, 여기서는 이제 1인당 실질 GDP의 성장률인데 그 성장률이 0.03% 포인트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공부문 특혜가 줄어들면 경제가 더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부문의 특혜 변화율이 1% 포인트 감소하면 경제 성장률이 0.03% 포인트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에서 특혜를 줄이는 게 우리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공공부문의 특혜를 줄 것이냐? 그거는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공공부문의 가장 높은 사람이 솔선수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식들, 그 다음에 자기 뭐 부인, 자기 친척들에 있어서 이 공공부문의 어떤 특혜가 가지 않나, 특혜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특혜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부터 이제 솔선수범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